정말 바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바쁘신 분이야. 예, 예, 대기자님이시죠. 오늘 한국건설기술협회 윤영구 회장님의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 편안한 말씀을 주시면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회장님 건설 인생이라고 할까요? 올해 뭐 몇 년이나 좀 되시죠? 45년이네. 네. 45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내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저는 어느 누구한테 얘기한 게 서해대교 얘기를 합니다. 예. 서해대교가 저의 그 전환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서해대교가 직장인에서 기술인으로 바뀐 그런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직장에서 회사에서 시킨 일을 쭉 이렇게 해 오면서 뭐 기술자 뭐 이런 큰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서해대교 준공을 하고 그 아산만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45? 한국 나이로? 45? 2000년이면 45 정도. 그 정도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올린 기성이 1년에 800억 올렸거든요. 네. 그럼 8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물론 뭐 회사에서 지원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제 총괄 지휘 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800억이면 이거는 웬만한 중소기업 그럼요. CEO다. CEO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이유가 뭘까? 통합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거다. 이 나이에 오너가 아닌 이상 45세 어디 중소기업 CEO 할 수는 없잖아요.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런 구조물을 완성을 했고 이런 일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 제가 졸업한 그 전공, 제가 전공한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걸 후배들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제 이 사고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해대교. 지금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다시 현역으로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CEO도 싫고 임원도 싫고 현장 소장이 다시 하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인의 기술자의 꽃이라고 봐야죠. 현장 소장이. 가끔 후배들 전에 그 대기민에 이렇게 현장 계시거나 대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후배들과 또는 직원들과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나 뭐 이제 혹시 특강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가장 좀 강조하시는 말씀 후배들한테 좀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특강은 저는 그 후배들한테 옛날부터 한 얘기는 건방진 얘기지만 인문학도 안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건방진 얘기지만 사랑해라. 사랑해라. 첫째 그 가족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온 학교를 사랑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사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는 내가 무슨 인문학을 해가지고 뭐 책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느낀 부분이에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을 하고 가족하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맨날 그 야근 아닙니까? 마누라 말 맞다나 별보기 운동하러 다녔다고 그랬으니까 새벽에 5시, 6시에 나가가지고 뭐 10시, 11시 또 뭐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하숙생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누라는 애들 키우고 있고. 그게 서로 사랑이 없으면 신뢰가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은 그런 뒷받침이 안 됐으면 그 마누라가 저를 믿고 저를 서포트를 안 해줬으면 직장 생활이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사랑을 해야, 내 조직을 사랑을 해야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야. 단지 조직에서 내가 돈 받는다, 월급 받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나는 그 조직에서 클 수 없다. 그 조직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심각한 말씀입니다. 합니다만 지금 우리 건설 산업계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주 뭐 쌈박한 해법은 없겠지만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좀 뭔가 나름대로 어떤 강구책이 있다면 좀 조언한 말씀 좀 주시죠.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그 어떻게 강구책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젊은이들한테 노력을 해야겠다. 즉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건설을 젊은이들이 제대로 알고 이거를 건설을 안 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건설을 그대로만 봐주는 게 아니고 건설 자체보다도 조금 좀 낮게 본다 그럴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가,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다 우리 같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또 어떤 사회 좀 환경 쪽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좀 하자.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끝난 세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건설을 이끌어갈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국민들한테 건설에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좀 건설 자체로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부분은 그겁니다. 건설 산업이라는 게 자체가 이 지금 여러 이 산업에 이제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건설업에서 다 모든 게 이제 연결되는 게 급여 아닙니까? 급여. 옛날처럼 급여가 산업의 톱이 될 수가 없지. 우리 건설 산업도 어차피 수익 구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페이를 높여주고, 가장 중요한 거죠. 예, 페이를 높여주고 근무 환경을 다른 산업 IT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 리버럴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워라밸이 가능하게끔 근무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 그 3.1절 독립선언문 작성한 손병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손병희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만세를 부름으로 해서 결애들한테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것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협회도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또 워라밸이 좀 우리 이제 후배들 젊은 애들 위해서 워라밸이 가능하게끔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포럼을 통하든 뭘 하든 계속 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뭐 제 임기 동안이라든가 하루 아침에 그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떠들어야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고, 그래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올 거다. 아까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좀 뭔가 재지은 사람처럼 갑자기 가슴이 뭔가 좀 콩닥콩닥 뛰었었는데, 사모님께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런 꼭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자님도 누구랑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진심이다. 저 새끼는 저거
좀 이게 대충 이게 그냥 겉으로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보이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 와이프하고는 매일 만나서 사는데 와이프가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남편 저거 나한테 가식적으로 한다. 저건 참 진심이 있구나. 근데 또 부부간에 뭐 늘 아침마다 뽀뽀하고 나오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고 우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했었죠. 그걸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제 출근하고 할 때는 꼭 마누라하고 키스가 아니고 뽀뽀는 꼭 했었어요. 했는데 한가 이후로 그게 조금 쑥스러워서 떨어졌는지 안 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에서 얻은 그걸로 해서 둘이서 얘기만 치고 나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핏이니까요. 주먹으로 똥 서로 자제분들께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뭐 사랑이고 우애. 우애. 사랑이고 우애. 그리고 애들 둘 다 이제 시집장 갔잖아요. 네. 시집장 가서 걔네들한테 한 얘기도 항상 그거예요. 양보해라. 배우자한테 양보하고 배려를 해줘라. 안 그러면 찢어진다. 어떤 뭔가 트러블이 없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그럴 때 양보를 해야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이제 붙어서 다니는 건데 거기서 둘이 양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지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혹시 자제분들 두 분 중에 이쪽 공학 쪽에 전공을 한 우리 있습니다. 딸이 네. 전공은 그러니까 학부는 네. 그러니까 학교는 건축 쪽으로 했는데 네. 활동은 건축 쪽으로 안 해요. 전공을 했지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잘못이라고. 아버지를 보니까 고생을 너무 하신다. 아니지. 걔의 어떤 적성이랄까, 걔의 재능을 몰랐던 거지. 일찍 그쪽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했듯이 무조건 공부만 하고 공부만 잘하면 어디 가서 취직하고 그런 생각으로 걔를 키워왔는데 대학원까지 마치고 자기는 다른 걸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나운서로 돌아. 참. 그랬지. 네. 그것도 뭐지? 맞다. 그쪽 소질이 그런데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막 그걸 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나운서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쳐다보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술술 하는 거 보면 그 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이 성격이 아까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좀 소극적이거든요.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서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에피소드가 마누라하고 둘 다 이제 시집장가 가기 전이죠. 넷이서 어느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이제 이태리 식당 같은데, 근데 막 생긴 식당을 갔어.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우린 모르고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자기네 홍보하려고 지금처럼 인터뷰해도 되냐고 한번 응해달라고 와서 우리는 다 사례를 쳤는데 딸내미가 할게요 해가지고 걔가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캐치하면은 그런 쪽에 끼가 있다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위에 누구를 분명히 닮을 유전자를 닮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대부분 우리 좀 이렇게 수줍어하고 나서기 안 나서는 성격이거든요. 모든 형제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회장님 95만 건설기술인들께 아무래도 인터뷰니까 기사가 나가는데 95만 건설기술인들께 좀
격려의 메시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좀 용기의 그 메시지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뭐 하여튼 모든 산업은 우리 사인 코사인처럼 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좀 이렇게 그 저조할 때가 있고 이럴 텐데 그거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우리의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그거에 있을 때 흥할 때 우리의 그 능력을 발휘를 하고 또 이렇게 좀 우리 산업이 저조했을 때 그걸 버텨가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개발밖에 없다. 개개인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전문 쪽에 긍지를 가지고 그걸 좀 키워나가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 기술인들이 우리가 일할 때만큼 그러한 대우와 권한과 책임, 권한이 있으면 책임까지 따라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갖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우도 뭐 별로 이렇게 좋게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권한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권한이 없으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소장 안 하려고 책임은 많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술인으로서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제가 회장님과 좀 노력을 해보겠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